혹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에 참가하시나요? 광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 라이브 채팅창에서 편하게 보내주시면 바로 답변해드리는 것 알고 계신가요? 심지어 실시간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는 사실? 평일 오전 10시와 오후 5시 마케팅 학교 라이브 함께해요. 마이크 안녕하세요. 테스트. 안녕하세요. AAPN 글로벌 박사랑 마케터. 문희연 마케터입니다. 와. 저희 희연 마케터님이랑은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저희 처음이에요. 오늘 쿵짝이 잘 맞는지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우리 브랜드는 어떤 바이럴을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가져왔는데요. 제가 또 희연 마케터님과 같이 진행하게 된 이유가 저희가 또 공동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네, 특히 바이럴을 좀 중심으로 그쵸? 하고 있죠. 맞아요, 맞습니다. 네, 한승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5시에. 그래서 오늘은 좀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바이럴에 대해서 종류도 한번 설명해 드리면서 그리고 좀 업종별을 추천하는 좀 그런 바이럴?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왜냐면 바이럴이 어려운 업종도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주제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좀 저희가 진행하는 업종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일단 저희가 진행하는 업종은 자세히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살짝 좀 어려워요. 보험 쪽입니다. 그쵸? 맞아요. 살짝 조금 어렵고 그래서 아마 바이럴에 좀 제재를 많이 받으신 분들도 많을 거고 삭제가 좀 심해요. 뭘 하든지.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런 거를 좀 피하기 위해서 이제 AS나 이런 것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약간 보험이나 뭐 중고차나 이런 쪽 있잖아요. 좀 그런 쪽이 좀 많이 바이럴이 어려운 것 같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키워드에 따라서 삭제율이라든가 이 단가라든가 이런 것도 다 상이하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브랜드라고 해서 크게 이커머스랑 DB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은 좀 DB 업종에서 좀 진행할 만한 거랑 이커머스랑 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거 이런 것 좀 위주로 좀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자, 일단은 바이럴은 왜 해야 되는지부터 너무 좀 짚고 갈까요? 좋아요. 네. 이거를 먼저 아셔야죠. 우선은 제가 생각했을 때 왜 바이럴을 해야 할까? 제가 흔하게 좀 광고주분들을 설득을 할 때 말을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게 이 입소문이거든요. 맞죠. 이게 정보가 사실 이 신생 브랜드나 아니면 조금 리뷰가 없는 브랜드들은 아무래도 이렇게 소비자들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을 때 정보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뭐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우리 제품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했을 때 이게 바이럴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바이럴 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우리 소비자들이 우리 제품에 대해서 사실 상세 페이지 안에 있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저희가 바이럴을 통해서 약간 간접적인 후기를 통해서 아니면 그쵸? 뭐 직접적인 소비자들의 그 사용 후기를 통해서 이 제품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잘 돼 있는 게 바이럴 마케팅이다. 맞습니다. 희연 마케터님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살짝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상세 페이지 잘 돼 있잖아요. 요즘은 막 진짜 내려오면은 진짜 후기부터 막 뭐 짤 이런 것까지 엄청 많아요. 근데 사실은 좀 저희가 그거를 유입을 시키려고 광고를 띄워서 유입을 시키면 사실은 사람들은 비교할 수 있는 기회치가 많아요. 여기도 띄우고 있고 여기도 띄우고 있으니까 얘보다가 이렇게 넘어가고 얘보다 이렇게 넘어가고 근데 사실 이것보다 더 약간 더 와닿는 건 옆 사람 희연님이 갑자기 선배님 저 틴트 하나 바꿨는데 이번에 이거가 진짜 저한테 너무 찰떡이다. 선배 써보셔라 하면은 뭔가 구매가 당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 진짜 써본 사람의 후기? 찐 후기 같은 게 느껴지다 보니까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평소에 이제 막 뭔가를 구매를 막 하는 경우는 아닌데 주변에서 좋다 하는 거는 뭔가 궁금해서라도 그냥 써볼까? 라는 생각을 맞아요. 해서 사실 그런 건 상세 페이지 잘 안 봐요. 그냥 솔직히 후기 보고 구매하고 막 옆 사람이 좋다고 하면 그 듣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맞아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이럴 같은 건. 특히 이 시업종에서도 이 소비자 몸에 직접 이렇게 닿는 제품들, 뭐 침구라든지 말씀해주신 뭐 화장품, 옷 이런 거는 사실 상세 페이지만 보진 않잖아요. 이 후기성의 정보를 너무 많이 사람들이 습득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입소문의 파급력이 가장 좀 영향을 미치는 업종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제 미디어 믹스를 짜드릴 때 단순히 광고 매체 네이버, 메타, 뭐 구글 이런 것도 좋겠지만 사실 저는 항상 바이럴을 넣거든요. 어쨌든 저희가 어떤 광고를 해도 사람들이 2차 검색을 했을 때 그때 유입이 많이 되고 그때 구매가 많이 일어나는데 아무 정보가 없으면 그건 사실은 그냥 단순 광고는 좀 한 번 하고 그냥 사라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바이럴 같은 경우는 체험단을 하면은 계속 저희의 키워드에 남아있고 자사 키워드에 남아있다 보니까 좀 계속 가는 그런 게 있다 보니 그래서 바이럴 같은 경우는 저희도 미디어 믹스를 짜드릴 때 꼭 넣는 항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한번 바이럴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까요? 바이럴 종류. 뭐 크게 저는 매체로 일단 나누고 싶은데요. 네. 네이버 단에서 할 수 있는 바이럴 종류라든지 그쵸? 그리고 또 SNS에서 할 수 있는 종류 그리고 저희 영상 플랫폼이죠. 유튜브에서 할 수 있는 바이럴 종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라 선배는 네이버에서 주로 어떤 바이럴을 하시나요? 엄청 일단은 많잖아요. 그쵸. 네이버가 사실 가장 많은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체험단, 기자단을 가장 기본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체험단 기자단 맞습니다. 이 체험단 기자단 차이라고 하면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체험단은 실제 리뷰를 바탕으로 하는 거고 기자단은 리뷰가 아니라 그 제품의 뭐 그냥 기본적인 업체에서 제공해주는 사진을 가지고 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글이라고 보면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사진 제공의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체험단을 보통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커머스 이런 업종에서 객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품 있잖아요. 예를 들어 화장품이나 뭐 유아용품 이런 것들은 사실 비싸도 3만 원 선인데 이제 좀 많이 객단가가 나가는 것들은 기자단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기자단 같은 경우는 조금 DB 업체들 예를 들어 뭐 방충망 설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걸 체험단으로 하려면은 그 체험단을 희연님이 신청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와서 희연님 집에 체험단 신청하시죠 하면서 막 다 뜯어요. 그리고 붙여요. 이런 걸 다 해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리소스를 사실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분들은 다 이 사진 다 찍어 놓으세요. 시공 전후 사진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열하면서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DB업 중에서는 기자단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 체험단과 기자단 말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요즘에 네. 그 카페 침투를 좀 많이 제안을 드리는데요. 네. 이 카페 침투가 정말 그 입소문의 그 자체인 것 같아요. 그쵸. 특히 뭐 맘카페 이 파급력 정말 어마어무시하죠. 맞습니다. 또 맘카페뿐만이 아니라 저희 요즘에 이 2030 젊은 세대 안에서도 동호회 이런 모임 같은 게 엄청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 광고주분 중에 한 분도 등산 관련된 이 동호회를 운영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카페 침투를 통해서 좀 모임을 홍보하고 막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카페 침투를 한다든지 또 이 카페 침투가 형식이 두 가지잖아요. 정말 막 정보성 글을 맞습니다. 올린다든지 아니면 뭐 질문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소개팅 그쵸. 어디서 하시나요? 뭐 SNS에서 많이 보이는데 어디서 하셨나요? 어디가 가장 좋나요? 어느 어플이 가장 좋나요? 막 이런 거를 좀 많이 해서 저희가 이거를 할 수 있죠. 맞습니다. 사실은 카페 침투 같은 경우는 약간 동일한 관심사가 모여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저희가 특정한 뭐 이상한 카페에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뭐 육아용품이면 맘카페 중고차 카페 같은 경우는 중고차 카페, 아니 중고차 업체명은 이제 중고차 카페 이런 식으로 좀 관심 있는 타겟을 좀 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정보성이랑 후기성도 사실은 저희가 그냥 후기도 예를 들어서 음식을 하나 먹었어요. 밀크티 하나 먹었는데 그 맛있어요 하고 후기를 100개 올리는 것보다는 정보 담긴 것도 하나 넣고 이거는 이제 어떤 걸로 돼 있어가지고 뭐 종류 어떻고 이렇게 하는 정보성도 넣고 후기성도 적절히 섞어줘야 사람들도 봤을 때 조금 이거 너무 광고네 이런 생각이 딱 안 들게 좀 적절히 섞어주는 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이런 부분도 좀 삭제가 되게 심해요, 카페가. 맞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요즘은 너무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도 AS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댓글 같은 것도 사실은 그 글만 띡 올라가면 사람들이 엥 뭐야 하고 지나가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약간 스토리텔링형으로 댓글 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문의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맘카페가 삭제율이 엄청 높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 맘카페들은 특성상 이 진성 글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광고성 글들은 별로 선호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연스럽게 하는 작업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런 거는 저희처럼 좀
이미 어플에 대한 그냥 광고주분에 대한 그쵸. 정보를 충분히 다 인지하고 어떤 식으로 이 브랜드에 대한 소식을 전할지 우리 브랜드의 그 뭐라 그러죠?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지를 잘 메시지? 인지하고 있어야 이걸 더 자연스럽게 침투가 가능한데 일방적으로 요즘에는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서 카페 침투 해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광고주분들을 이렇게 뭐 바이럴 어떻게 하고 계세요라고 여쭤볼 때 그냥 제가 알아서 하고 있는데 많이 삭제돼서 하다가 말았다. 라고 많이들 얘기를 해주셔서 이런 게 특히 저희 그 대행사에 도움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침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를 통해서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솔직히 체험단 기자단은 이제 직접 모집하시는 분들도 사실 요즘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도 좀 대행사 이용하셔야 되는 게 애초에 질 자체가 좀 다릅니다. 단순하게 체험단 기자단을 광고주님이 직접 고객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한번 걸러내는 작업도 필요한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좀 무의미하게 좀 글만 양성하는 효과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맞아요. 추가로 카페 침투도 직접 진행하시기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은 요즘은 사실 삭제도 되게 많이 되고 그 들어갈 수 있는 아이디어 자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대행사 이용하셔가지고 좀 편하게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단가 좀 낮잖아요. 맞아요. 카페 침투는 그래서 비교적 저렴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네이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꼭 한번 진행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것 같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딱 떠오르는 게 뷰탭이거든요. 요즘에는 특히 저희 네이버에 예를 들어서 뭐 립스틱을 치면은 만약에 이런 샤넬 립밤 색이 엄청 많잖아요. 그쵸. 이런 립밤들은. 그래서 이 키워드마다 엄청 달라요. 예를 들어서 샤넬 뭐 립밤, 샤넬 립밤 뭐 930호, 그쵸. 막 924호 막 이렇게 해서 키워드별로 이렇게 상위 노출되는 그 게시물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노리고 노출을 시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 약간 어머니 립스틱을 하나 사야겠는데 저 모르겠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 이거 뭐 어떻게 솔직히 제가 봤을 땐 다 거기여가지고 검색을 했어요. 뭐 샤넬 립스틱, 어머니 립스틱 뭐 이런 식으로 쳤는데 항상 그 뷰티에 노출되는 약간 색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기도 맞아요. 좀 있고 그래서 그걸 샀는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검색을 했을 때 바로 뜨면은 이게 거꾸로 바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심지어 좀 세부 키워다 보니까 더 약간 그런 게 높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한번 노출 원하시면은 진행하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이버 쪽에 또 있을까요? 뭐 지식인을 이용할 수도 지식인. 있고 지식인도 사실은 좀 되게 궁금한 점을 좀 긁어주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지식인은 저 추천드리는 게 살짝 사람들이 의심을 많이 하는 업종? 뭐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같이 진행하고 있는 보험 같은 것도 요즘 보험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왜 이거를 선택해야 될지, 뭐가 약간 사람들이 궁금해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예상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짜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업로드를 하고 좀 그에 대해서 정보 댓글을 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약간 어쨌든 사람들이 궁금해서 들어올 텐데 결국은 못 찾으면 이탈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정보라도 하나 얻어서 나가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네이버는 간단하게 한 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또 저희가 또 두 종류가 더 남았죠. SNS. 그쵸? 네, SNS에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SNS 사실은 여기도 인플루언서 기자단이 있어요. 체험단 기자단. 맞아요. 저희가 이거를 하는 기준은 체험단이나 기자단 같은 경우는 좀 예를 들어 블로그면은 월 방문자 수고 이제 SNS 같은 경우는 팔로워 수 이런 거를 좀 보면서 저희가 단가 측정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SNS 같은 경우 조금 높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런 그 팔로워분이 많으신 분들을 해야 조금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전 진행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업종마다도 살짝 다른 것 같기도 한 게 예를 들어서 저는 옷에 관심이 많으니까 옷 같은 경우에는 적당히 한 1000에서 3000 정도 사이인 인플루언서들한테도 충분히 이 파급력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 특히 좀 브랜드성을 가지지 않은 분들보다는
좀 이렇게 브랜드가 되어 계신 분들은 그 정도 인플루언서를 사용하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편이면 차라리 인플루언서가 지금 급이 좀 나뉘잖아요. 그쵸. 저희가 팔로워 수에 따라서 이 급이 나뉘는데 아무래도 이 메가급으로 가게 되면은 엄청 단가가 높이 뛰게 돼요. 근데 이 높은 사람을 한 사람 쓰는 파급력이냐 아니면 이 조금 되어 그쵸. 있는 인플루언서를 이용해서 계속 많은 사람한테 좀 넓게 퍼뜨리게 하느냐 이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업종마다 그 브랜드 크기마다 좀 다르게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좀 유명하니까 한 명한테 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예산이 한정적이라면은 좀 믹스해서 진행하는 거 추천드리고 이게 제품이 어떤 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인플루언서는 진짜 비싼 사람한테 가면 정말 비싸잖아요. 한 번 노출시키는데 그래가지고 이거는 약간 신중하게 특히 인플루언서 쪽을 하고 싶다면 더 신중하게 저희랑 한번 골라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SNS 또 뭐 있을까요? 저희는 또 그런 걸 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계정 활성화도 저는 맞죠. 바이럴의 한 종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시태그 기능이 있잖아요. 네네. 이 해시태그 안에 우리 게시물이 노출될 수 있도록 이 인스타그램이 검색 광고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해시태그 안에서 정보를 많이 찾아봐요. 맞습니다. 저만 해도 이 미용실이라든지 이 네일이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희 서울 맛집을 찾을 때 맞아요. 해시태그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해시태그 안에서 상위 노출이 되게끔 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따로 저희만의 그 비결이 있기 때문에 비밀로 하고.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무래도 저희가 계정 활성화를 하려면 자주자주 게시물이 업로드 되어야 되고 이게 이 정보를 어떻게 이 안에서 잘 굴러가게끔 사람들한테 노출시킬까 우리 브랜드를 어떤 이미지로 가지고 계정을 구성을 할까 이런 것도 계정 활성화의 저는 하나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될 수가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 비슷한 느낌인데 운영 대행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맞아요. 저희가 이제 사실은 이제 메타 광고 많이들 진행하시는데 사실은 광고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이제 그 프로필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얘네가 뭘 파는 건지 한번 구경해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 이 부분이 안 돼 있으면 막 들어갔는데 게시글이 없고 팔로워도 적고 하면 사실은 좀 구매까지 일어나기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인스타그램 운영 대행이라고 해서 뭐 하이라이트 정리라던가 게시물 제작이라던가 팔로워나 이런 뭐 DM 관리 이런 것도 사실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아요. DM을 보냈는데 답장이 안 오면은 이제 저희는 사실은 이거는 관리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페이스북 계정 자체가 좀 잘 운영이 안 돼 있으면 또 비활성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좀 인스타그램 관리는 꾸준히 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만약에 힘에 버거우신다 약간 그러면은 저희가 운영 대행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도 문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운영 대행을 특히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어찌 보면은 인스타그램으로 유입되는 고객이 진짜 많거든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브랜드의 얼굴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잘 구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만큼 고객이 이탈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게 돼야 판매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말 기초적으로 잘 하시지 못하신다면 우선은 초반에는 맡겨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미리 이제 처음부터 진행하시려면 사실 막막하실 텐데 저희가 그런 부분도 다 잡아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대행사에 맡기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네, 그러고 이제 또 저희가 유튜브도 있잖아요. 그렇죠? 유튜브 어떤 걸 진행해 보셨나요, 선생님? 저는 좀 PPL 쪽? 약간 맞아요. 인플루언서 PPL, 유튜버 PPL을 좀 많이 문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사실 이런 거는 저희가 좀 컨택하고 있는 MCN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쪽이랑 같이 연계돼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유튜브 PPL이 알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단가가 좀 비싸요. 그쵸? 맞아요. 아무래도 좀 그냥 사실은 뭐 체험단이나 이런 것들은 제품을 제공하고 그거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글을 쓰면 사실 끝인데 유튜브 PPL 같은 경우는 막 제품을 제공하면 그걸로 영상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노고가 많이 들어가고 그만큼 단가도 조금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리스트를 드릴 때 항상 조금 핏이 맞을 만한 그런 유튜버들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단가도 그렇고.
그리고 PPL 나오면 또 브랜디드도 나와야겠죠? 그쵸. 이 PPL과 브랜디드의 가장 큰 차이는 PPL은 그냥 일반 다른 사람의 컨텐츠 안에 우리 제품을 노출을 시키는 거고 그쵸. 잠깐 노출시키는 거고 브랜디드는 아예 우리 제품을 가지고 테마를 잡고 영상을 찍은 영상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브랜디드도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시를 좀 들어주자면 전 내고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맞죠. 가장 대표적인 브랜디드 예시인 것 같아요. 이 하나의 그 브랜드, 예를 들어서 BBQ 치킨에 대한 그 하나의 브랜드 가지고 계속 이 영상을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신 브랜디드는 말 그대로 영상 하나의 그 콘텐츠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PPL보다는 더욱더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그쵸, 없죠. 그쵸.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브랜딩이 되셨고 이 광고 사용 예산이 좀 넉넉하신 분들, 좀 여유로우신 분들이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유튜브 PPL도 사실은 뭐 잠깐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게 영상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잠깐 노출시키는 것도 사실은 비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예를 들어 브이로그를 보면은 뭐 어디와 함께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잠깐 3분 5분 정도 약간 나온 경우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브랜딩처럼 아예 통으로 좀 이거를 위해 만들어진 영상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 단가가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유튜브 하면은 또 광고 영상 제작 쪽도 좀 다루고 싶은 게 이게 뭐 영상 쉽게 생각하면 영상 제작인데 사실은 그냥 일반 영상보다는 광고용은 조금 더 자극적이고 조금 전환을 확실히 끌어오기 위한 소구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런 부분은 좀 지금 당장 예산이 없으시더라고 영상은 솔직히 하나씩은 필요한 것 같아요. 약간 브랜드 영상 같은 거. 그래서 한번 만들어두면은 저희 홈페이지에도 넣고 상세 페이지에 넣고 그러니까 광고 영상에도 좀 녹일 수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사용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요즘은 또 쇼츠 영상으로 되게 많이 시작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쇼츠도 정말 파급력이 높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고 영상, 뭐 쇼츠나 브랜드 영상 같은 걸 좀 지향을 해서 이제 이걸 유튜브 광고 돌린다거나 하면은 좀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우리가 지금 한 23분간 엄청 떠들었어요. 맞아요. 그쵸? 이렇게 종류를 조금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또 아까 말씀드린 게 이씨 업종과 DB 업종 각각 어떤 바이럴이 좀 효과적이었냐라고 좀 설명을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그쵸? 선배님이 운영하셨을 때 그 이씨 업종에서는 어떤 게 조금 효과적이셨나요? 저는 이 씨는 살짝 체험단이 제일 강하게 했었어요. 왜냐면 이커머스다 보니까 이거를 판매하는 거에 일단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한 가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후기형으로 많이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좀 이 씨는 제 의견은 4희로 할게요. 4희 체험단 이 좋았던 것 같고 하나씩 얘기해볼까요? 희연님 어떠신가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일단은 기초적으로는 운영대행 운영대 이게 확실히 인스타그램이 가꾸어져야 팔로워 수가 늘더라고요. 이게 직접적인 판매와 이어지는 거는 저희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단 브랜딩으로서의 목표는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여기서 잠깐 이씨와 DB는 뭐일까요? 라고 걸링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이씨는 저희가 이커머스라고 하죠. 이커머스로 쇼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판매가 이루어지는 업종이 이씨고 저희가 또 DB라고 하면은 저희가 문의를 위주로 받는 그쵸. 업종이 있잖아요. 문의라든지 뭐 또 회원가입이라던가 회원가입이라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씨는 약간 물건을 판매하고 이제 상품이 이제 딱 정해져 있다고 하면은 DB는 약간 눈에 보이지 않는 예를 들어 법률사무소, 뭐 청소업체 이런 것처럼 좀 서비스를 주로 하는 곳을 좀 이 씨랑 DB로 구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물건을 사냐 서비스를 사냐 요 차이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 이해가 잘 되셨을까요? 잘 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요거 이렇게 설명을 써 놓았으니까요. 여기에 저희가 구별을 조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별이 되겠죠? 네. 또 이번에 선배님 차례예요. 어떤 게 좀
효율이 좋으셨나요? 이 씨는 이거는 이제 약간 업종마다 다르긴 한데 은근 협찬도 잘 먹히는 것 같아요. 아, 협찬 너무 중요하죠. 특히 네. 패션 쪽은 더 중요할 것 같은 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좀 이상해 보이는 바지가 있으면 근데 그 이상해 보이는 바지를 예를 들어 공효진이 입어요. 그럼 갑자기 너무 예뻐 보여요. 그래서 사고 싶어요. 약간 이런 맞아요.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입었을 때는 이게 과연 그러니까 원피스 하나를 보더라도 그냥 원피스 사진을 보면은 그냥 무난한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약간 진짜 예쁜 사람이 입고 나와요. 막 샤랄라 하면서 걸어가. 그러면 뭔가 약간 이 사람 내가 된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약간 협찬도 쉽게 설명하면 체험단 느낌이긴 하죠. 인스타그램 체험단 같은 느낌이긴 한데 조금 인플루언서들을 좀 해가지고 협찬을 하면 그에 따라 좀 구매가 많이 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공동구매 같은 것도 많이 하니까 요즘은. 사실 뭐 저희가 주로 지금 패션 쪽으로 말씀드리기는 하는데 뭐 가구 업종이나 인테리어 그쵸. 업종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렇게 눈에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후기성들을 보면은 협찬이 진짜로 너무 효과적입니다. 특히 지금은 이제 또 여름철이잖아요. 그쵸. 펜션, 어, 뭐 이런 빠지, 빠지. 뭐 이런 액티비티 관련된 업종에서도 뭐 아무래도 이 협찬이 정말 파급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이씨 업종에서 정말 좋았던 거는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을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협찬 안에 이 체험단 안에 네이버랑 인스타그램 둘 다 이렇게 일단은 생각을 두고 빼고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아무래도 이 PPL이 그쵸. PPL 진짜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사람의 영향력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PPL. 사실 큰 돈이 들긴 하지만 그만큼 저희가 예를 들어 2차 활용도 받게 되면은 이걸 광고 영상이나 이런 걸 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좀 활용도도 솔직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럼 한번 DB 쪽으로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 희연님이 먼저 한번. DB는 아무래도 아까 체험단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기는 기자단이 정말 유력한 바이럴인데요. 왜냐면 이 기자단 같은 경우는 보통 DB 업종 중에서도 이 정보를 습득을 많이 해야 되는 고관여 서비스들이 그쵸. 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플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까 우리 하고 있는 보험이라든지 이 정보가 정말 많이 필요한 것들은 기자단을 좀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약간 기사랑 비슷하다 보니까 확실히 확증된 정보들, 확실한 데이터들을 다루는 기자단이 확실히 더 좋은 것 같아요. 체험단은 솔직히 이 맡기는 그 블로거들이나 그쵸. 인플루언서들의 그 역량에 따라서 정보를 제공이 되는데 그쵸. 기자단 같은 경우에는 이 브랜드가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브랜드가 직접 가이드라인 주는 그 정보가 담아져 있어서 기자단이 조금 더 효과적인 것 같아요. 네, 주님 안녕하세요. 네. 저는 위에는 다루진 않았는데 언론 보도도 좀 효과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약간 언론 보도. 업종을 좀 타는데 예를 들어 우리 업종이 조금 신뢰도가 필요한 업종이다. 예를 들어 비영리 단체 이런 데 사실은 언론 보도가 사실 좀 중요하고 보험 쪽도 사실은 언론 보도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굉장히 약간 오프라인에서 그냥 단순하게 그런 거 말고 막 단체라던가 뭔가 연합이라던가 아니 법률 사무소라던가 뭔가 이런 식으로 좀 굵직굵직하게 잡아가는 그런 카테고리에 있는 애들은 항상 좀 언론 보도 한둘씩은 좀 깔아두는 걸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창업 관련 한 것도 한 번에 할 때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언론 보도를 진행하면 효과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아요. 창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 창업 비용 대비 매출액 효과 같은 거라든지 뭐 지점수 몇 개 돌파라든지 맞아요. 이런 정보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언론 보도가 정말 효과적이고 선배님이 말씀해주신 거 외에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기계 같은 것들 그쵸. 네 아무래도 고가격이잖아요. 맞아요. 예를 들어 뭐 프린터기라든지 뭐 기타 등등등 이런 좀 고가격의 기계들 뭐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될 수도 있고요. 그쵸. 그래서 이런 기기들은 아무래도 좀 인증된 인증서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언론 보도로 좀 효율적으로 좀 내보내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는 이 DB면
저는 카페 침투도 DB가 좀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씨도 카페 침투가 정말 좋긴 하지만 이 DB는 정보가 정말 많이 필요한 업종이기 맞아요. 때문에 사용자들의 그 실제 후기 같은 내용을 보면은 아 나도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나도 이 보험 가입해봐야지. 나도 이 제품 써봐야지. 맞습니다. 아 이거 좋은 거였구나. 이런 기능이 있었어? 이런 인증도 받았어? 약간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입소문에 정말 타고난 이 카페 침투 안에서 유포되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카페 침투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저희가 예를 들어 뭐 방충망 설치를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검색해 볼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약간 누가 여기서 방충망을 이거 했는데 괜찮대라고 하면은 그럼 거기로 결정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니즈가 바로 해소가 되니까 맞아요. 저도 그걸 들으면은 주변 사람이 했다 하면 약간 따라하는 경우가 있어요. 약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약간 비교하는 것도 사실은 뭐 제품이라고 하면 랜딩 페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지만 DB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랜딩 페이지 같은 게 없고 그러니까 약간 비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좀 적잖아요. 가격 정도, 서비스 품목 정도 이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카페 침투를 통해서 전 여기서 진행해봤는데 괜찮더라 이런 말 들으면 저도 함께 필요하면 바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서 카페 침투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사랑 선배님은 또 네. 어떤 의견을 주실지. 저는 또 약간 DB 업종 이씨도 물론 중요하지만 DB 쪽에서 영상 제작도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하죠. 지금 제가 이제 장마철이잖아요. 그래서 옥상 방수에 대해서 영상 제작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철이다 보니까 이게 시공 영상 같은 경우를 비포, 애프터 이런 느낌으로 계속 이렇게 찍어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실 사람들이 보면서 사실 보통 보면은 저희가 뭐 전후 이런 것들을 잘 이제 볼 수는 있어도 이걸 영상으로 느끼는 거는 블로그 그냥 보는 것보다 영상으로 이렇게 약간 시공 과정을 보면은 좀 더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약간 노래 같은 거 삽입이 되고 약간 보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이 합해져서 그럼 여기 조금 믿을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도 약간 마케터다 보니까 영상을 계속 찍어내는 이유가 그만큼 저희가 이제 약간 퀄리티가 있다.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증명하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짜치지 않는 뭐 이런 느낌이어서 저는 영상 제작 쪽도 좀 추천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서도 바이럴에 관해서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언제든 지금 편하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채팅으로 물어봐 주세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벌써 33분이어가지고 슬슬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브랜드는 어떤 바이럴 해야 할까? 바이럴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네, 입소문의 파급력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온라인 상에서의 입소문, 이 그쵸? 정보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통해 저희가 정보를 내비치는 거죠. 걸링님께서 구글에서 스토어 광고를 하려면 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기다려볼게요. 어떤 질문을 주실지 구글이라면 아무래도 어떤 질문을 주시냐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기 때문에 잠시만요. 네. 네. 우선은 그럼 걸링님께서 질문을 주시기 전까지 저희 간단하게 바이럴 종류에 대해서 조금 다시 요약을 좀 드리자면 네이버에는 체험단 기자단이 있었고 요 차이는 실제 리뷰인지 아니면 그냥 정보성인지 요 차이였고요. 카페 침투, 맘카페나 동호회 이런 카페에서 뭐 정보성이라든지 후기성 게시글을 올리는 걸 의미했고 우리 뷰탭 노출 저희가 검색을 했을 때 이 뷰탭 안에서 키워드별로 그 안에 컨텐츠들을 게시물들을 3위에 노출시키는 그런 뷰탭 노출을 의미했었고 지식인 같은 경우에는 이 키워드에 따라서 그 관련된 질문을 올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줌으로써 우리의 제품 아니면 그쵸? 우리 브랜드에 대한 걸 좀 홍보할 수 있는 거였어요. SNS나 유튜브는 선배님이 좀 네. 해주실까요? 기현님이 힘들어 보여요.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오늘 아침에도 라이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 하루 열정이 종일 열정. 말을 하니까 이게 입이 꼬여요. 그쵸. SNS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스북이랑 인스타그램을 가장 크게 들 수 있는데 저희가 인스타그램 체험단도 기자단도 있어서 이거에 대한 기준은 팔로워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고요. 그리고 인스타그램 계정 활성화 해가지고 약간 샵 태그처럼 저희가 좀 이런 걸 관리해드릴 수가 있고 추가로 운영 대행을 통해서 게시글이나 뭐 하이라이트 관리 이런 것도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 PPL
쉽게 설명드려서 유튜버한테 이제 협찬 같은 걸 주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몇 초 노출되는지, 그리고 몇 분이 노출되는지, 그리고 브랜디드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또 단가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의 주시면 좀 자세하게 답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광고 영상 제작, 유튜브 광고 영상 같은 것도 제작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것도 쇼츠나 브랜드 영상으로 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걸링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구글 태그를 스토어와 연동을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이 스토어가 혹시 홈페이지이신지 아니면 뭐 네이버 스토어이신지, 만약에 일반 홈페이지라면 어떤 호스팅사를 사용하고 계신지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측 조언이 필요하신 거라면 저희 사랑 마케터님이나 저 이렇게 개별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이버 스토어시군요. 네이버 스토어는 사실 그 구글 태그를 직접 달려고 하려면은 어떤 그 스토어 안에서 어떤 기능과 연동을 하실지에 따라서 또 답변을 다르게 드릴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매체가 좀 달라지면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웹사이트에서 태그를 설치할 때랑 방식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라이브에서 설명을 드리기는 복잡한 것 같고, 아무래도 저희에게 따로 문의를 주시면 이 부분은 별도로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일단은 걸링님에게 문의를 밀어주시기로 하고 저희는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바이럴 영상 한번 하셨으니까 문의 많이 주시고 저희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걸리님 따로 여기 저희가요 메일로 주셔도 괜찮고, 저희 보면은 컨택 포인트가 있어요. 저희가 곧 있으면 사무실로 복귀를 하기 때문에 위 전화번호로 5분 뒤에 전화를 주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저희 AMPM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저희한테 문의를 남길 수 있는 칸이 있어요. ampm.co.kr로 들어오셔서 마케터 소개에서 사랑 선배님 이름이나 제 이름을 쳐서 들어오시고 하셔도 됩니다. 그 안에 컨택 포인트가 다 있으니까요. 잘 찾아보시고 들어오시면 되세요. 네,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사랑 마케터 문희연 마케터였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월요일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